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바이낸스 앱이 갑자기 접속 불가로 뜨면 어떡하실 건가요? 한국에서 바이낸스 한국 차단이 코앞입니다. 잔고는 보이는데 출금이 막히기 전에 최근 한국에서는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막혔습니다. 앱이 안 뜬다 수준이 아니라 흐름 자체가 바뀐 겁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한번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면 점점 촘촘해지거든요. 접속이 불안정해지기 전에 출금길부터 열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빠르게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최소한 개인 지갑으로 빼두셔야 하는 국면입니다. 나중에 정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을 당분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혔다는 건 앞으로 기능이 멈추고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막막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가 어려워졌고 업데이트도 불가능합니다.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되겠지 싶어도 웹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의 뿌리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더해졌습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쪽으로 결정했고, 그 결과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힌 겁니다. 또 하나는 세금 흐름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뭘 하셔야 하냐? 출금 계획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어디로 옮길지 먼저 정한 다음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장 무난한 안전지대는 개인 지갑 출금입니다. 개인 지갑 주소를 준비해두고 처음엔 소액으로 테스트 출금을 해보세요.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 본 출금을 하면 마음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네트워크 선택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네트워크가 다르면 입금이 안 되거나 늦어질 수 있어요. 출금 화면에서 네트워크가 맞는지 2번, 3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앱 업데이트가 막히면 평소처럼 로그인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접속이 안 되면 인증 단계에서 막히고 출금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옮겨두는 분이 이깁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과 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접속 환경이 바뀌면 계정 보호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변수는 줄여야 합니다. 특히 앱을 삭제해버리면 다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서 새로 깔고 VPN으로 들어가자는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회가 가능해도 번거로움과 불안이 같이 옵니다. 국내 거래소로 이동하면 해결되냐고요? 선택지는 될 수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공통점은 원화 입금 가능, 한글 지원 가능, 그리고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거래소의 특징과 수수료, 이동 방법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끝나기 전에 꼭 한번. 자, 이제부터 코인 선물 거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보가 제일 헷갈리는 게 지금 롱이냐 숏이냐인데 기준만 잡아두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몇 분 사이에 급등,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감으로 들어가면 감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을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금과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체감이 크게 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레버리지가 안 되는 이유도 여기랑 연결됩니다. 먼저 롱 포지션부터요.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 쪽에 베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올라타는 선택이고 추세가 살아있을 때 힘이 납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 쪽에 베팅합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내려가는 속도가 빠를 수 있어서 숏은 흐름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롱이든 숏이든 차트 흐름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리고 뉴스까지 같이 맞춰봅니다. 퍼즐이 몇 장 맞을 때 들어가면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롱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가격이 고점을 높여가고 눌림이 와도 저점이 점점 올라오는 모습이면 시장이 위로 힘을 주는 겁니다. 이때 이동평균선이 도와줍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대표 장면입니다. 하지만 골든 크로스만 보고 바로 뛰어들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거래량이 같이 붙는지 확인합니다.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올라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뉴스도 롱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뉴스는 속도가 빠르니 확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지 하나로도 방향이 바뀌고 루머 하나로도 급등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포지션 잡기 전 관련 뉴스를 한 번은 꼭 훑어봅니다. 다만 뉴스는 순간 반응이 강하니 차트가 추세를 받쳐주는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못 올라가면 시장이 이미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입.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이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면 반등이 나와도 다시 밀릴 확률이 커집니다. 이동평균선으로는 데드크로스를 많이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숏에서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때는 고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갈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더 빠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공포가 커지면서 숏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조지표 활용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강하게 작동할 때가 많아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같이 보면 눈이 더 또렷해집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SI는 단독으로 쓰면 속을 때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70 위에 오래 머물기도 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30 아래에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세와 같이 묶어보셔야 합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과 힘을 보는데 좋습니다. 선들이 위로 교차하며 올라가면 상승 쪽 에너지가 붙었다고 보고 아래로 꺾이며 교차하면 하락 쪽으로 힘이 기울었다고 의심해 봅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갑자기 벌어질 때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가격이 상단을 강하게 뚫으면 과열, 하단을 깨면 약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는 지지와 저항도 있습니다. 자꾸 멈추는 가격대가 지지선, 자꾸 막히는 가격대가 저항선입니다. 지지선이 깨지면 숏이 유리해지고 저항을 뚫으면 롱이 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단타에서는 시간대 선택도 중요합니다. 저는 큰 흐름은 긴 시간대에서 보고 진입 타이밍은 짧은 시간대에서 잡습니다. 큰 흐름이 상승인데 짧은 시간대 눌림이 끝나면 롱이 편합니다. 반대로 큰 흐름이 하락인데 짧은 시간대에서 잠깐 반등이 나왔다고 롱을 잡으면 심장이 바빠집니다. 초보는 특히 큰 흐름을 거스르는 매매가 멘탈 소모가 큽니다. 주문 방식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급하게 들어가고 싶을 때 시장가를 쓰면 편하지만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는 지정가로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리고 손절 기준은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진입한 이유가 깨지면 빠지는 게 단타의 기본입니다. 이걸 못하면 단타가 아니라 버티기가 되어버립니다. 초보가 흔히 하는 실수는 한 번에 크게 거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크게 잡으면 방향이 맞아도 작은 흔들림에 손이 먼저 나가요. 작은 크기로 반복해서 기준을 만드는 게 또 한 가지 팁은 분할입니다. 한 번에 딱 들어가면 마음이 쫓기는데 몇 번으로 나눠 들어가면 같은 자리에서도 훨씬 침착해집니다. 이익도 나눠서 정리하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수수료도 습관에 영향을 줍니다. 단타는 진입과 청산을 자주 하니 수수료가 쌓이면 체감이 커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비교해 두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매매 전에 순서를 정해둡니다. 큰 추세가 어느 쪽인지 보고 지표로 힘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뉴스로 변수를 체크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감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확인하는 조합을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골든 크로스가 나온 뒤 거래량이 붙으면서 RSI가 과매도에서 올라오는 장면이면 롱 근거가 탄탄해집니다.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에 데드 크로스가 겹치고 반등은 나오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에 악재 뉴스까지 나오면 숏 근거가 쌓입니다. 이럴 때는 욕심보다 원칙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신호로 확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은 늘 한 번씩 사람을 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 두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손을 움직입니다. 다시 바이낸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이 막히고 있고 바이낸스도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차단은 이미 시작된 조치입니다. 지금은 앱이 열려도 앞으로 접속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VPN을 찾고 인증을 풀고 주소를 만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리 개인 지갑 출금으로 안전지대를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거래소로 옮길 분들은 제가 정리한 5거래소 비교표를 보시면 선택이 빨라집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까지 한 번에 비교해 뒀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동 방법도 같이 적어뒀습니다. 어디로 옮기든 절차를 미리 연습해 두면 실제로 급할 때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 한 번의 준비가 나중에 큰 차이를 선물 단타는 결국 습관 게임입니다. 추세를 보고 지표로 확인하고 뉴스로 체크하고 기준이 깨지면 빠지는 것. 이 네 가지만 반복해도 초보 티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겁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그리고 RSI, 맥디, 볼린저 밴드로 확신을 보태는 겁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유용한 꿀팁을 추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동 정보도 있고 단타 체크 포인트도 있어요.
영상 보고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따라오기 쉽게 어렵게 말하지 않고 핵심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